우리 아이가 그냥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어 이런 마인드였다가 중학교 때 계속 A를 맞아오거든요. 얘가 공부를 하나? 누굴 닮았지? 날 닮았나? 뭐 이런 생각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학원 원장님이 얘는 충분히 이 정도면 사용복은 물론이고 의대도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판단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뭐로 생각을 근데 하시는지? 이제 부모님들이 성적이 우리 아이가 낮으면 자꾸 이유를 찾기 시작하거든요. 다양한 이유를. 이유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꾸 예. 뭐 사연이 되게 많으세요. 예. 막 우리 애가 성적이 안 좋은 이유가 뭐 중학교 때는 잘했는데 선생님 뭐 고등학교 때 뭐 고입에 실패해서 애가 뭐 멘탈이 나가고 아니면 사춘기 때 크게 뭐 엇나갔다가 아니면 뭐 아빠가 한번 크게 소리 질렀는데 충격 먹고 사연이 되게 많으세요, 되게. 근데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들어보면 이제 결론은 학습량이 부족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는 공부를 하는데요. 그럼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 아이는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안 좋아요. 그러면 첫 번째 다른 학생들보다 공부를 덜 하는 거예요. 아, 평균적인 것보다 그렇죠. 덜 한다. 이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대입은 그렇죠. 이 사교육 대입은 다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예. 생존하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는 열심히 하는데 정교권 하는 학생들의 공부를 모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실제로 얘가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 그냥 숙제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좋아하는 뭐 아이돌 오빠들 그냥 그림 그리는지 모르잖아요. 끄적이는지. 순수하게 하는 공부를 요즘에 순공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순공 시간이 이제 현저히 적은 겁니다. 코로나 이후로 더 심해졌나요? 어떻게 보세요? 이 코로나 때문에 매우 심각해진 게 지금 아마 교육부에서도 이거를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맞아요. 있거든요. 학력 격차가 너무 네. 심하죠. 그 대부분 우리나라 이 교육 시스템이 저는 되게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해요. 공교육도 세계 최고 수준, 사교육은 그 우주 최고 수준, 저는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부모님들이 옛날부터 뭐 유치원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고 또 초등학교 학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배우는 거에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붕 뜬 거잖아요. 이게 혼자 딱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게 학교라는 시간이 사실 되게 큰 시간인데 많은 시간인데 그럼요. 갑자기 붕 뜨고 부모님들도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들은 다행히 컨트롤이 안 되고 맞벌이 안 하시는 부모님들도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가는데 뭘 하지? 막연하죠. 그렇죠.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시간이 거예요. 너무 많아 버리니까. 이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매우 갖춰져 있는 학생들은 오히려 좋다 그랬어요, 저한테.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안 갖춰져 있으니까 성적이 좋은 학생들도 떨어집니다. 성적이 안 좋은 아이들은 더 안 좋아지고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 그런데 책상에만 앉아 있으면 오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애가 네네. 공부를 하겠거니. 학부모님들 이거 말고도 착각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학년별로 좀 살펴볼까요? 학부모님들이 어떤 착각을 하실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경계를 해야 되는지. 착각이라는 표현보다는 기대가 맞는 것 같아요. 기대. 자녀에 대한 기대.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뭐냐면 기대하는 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대학은 가지 않을까? 아니 뭐 우리 애가 공부 이 정도 하는데 서울대 뭐 가능할 것 같은데 못해도 연고대는 가는 거 아닌가? 의대 다 갈 수 있지 않나? 중3 부모님들을 만나면 대부분 선생님 의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3 때는. 다 이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생각해보면 초등 때, 중등 때 정말 많이 아이들한테 요즘 투자를 하잖아요. 사실 성적표라는 게 중학교 때는 절대평가고 웬만하면 다 잘하게 나오잖아요. 네, 그렇다 맞습니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중학교 성적이 이제 성취평가, 절대평가다 보니까 A 비율이 못해도 뭐 30%는 다 주거든요. 웬만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또 큰 문제가 중학교 학생들은 전국적인 석차를 알 수 있는 지표 시험이 없어요. 고등학생들은 모의고사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3학년 돼야 좀 더 정확해지긴 하는데 중학생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냐 확인할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중학교 성적표. 근데 대부분 시키는 대로 하고 관심 있으면 A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는 학원 원장님의 의견. 의견과 레벨 테스트 그렇죠. 반 레벨 테스트랑 예. 어머니 얘는 제가 볼 때는 영재학교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많이 그러시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 영재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표를 몰라요. 우리 아이가 그냥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어 이런 마인드였다가 중학교 때 계속 A를 맞아오는 거예요. 얘가 공부를 좀 하나? 누굴 닮았지? 날 닮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학원 원장님이 얘는 충분히 이 정도면 사용복은 물론이고 의대도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판단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 욕심이 당연히. 이제 생기죠. 그렇죠. 욕심이 당연히 생기잖아요. 예.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특목 자사고도 갑자기 막 부랴부랴 준비해서 보내시고 뭐 특목 자사고가 아니면 이제 일반고를 보내야 되니까
결국 고입의 고민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대부분 착각입니다. 이게요? 예, 현실적으로 예 높군요. 현실적으로 착각이고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갔었을 때는 착각일 가능성이 더 매우 높다. 높습니다. 왜 그런가요? 단순히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가 다니는 중학교에서 A를 40% 정도 비율을 주는 학교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고등학교는 1등급이 4%고 2등급이 11%예요. 그러면 A 받는 아이들 중에 누군가는 4등급을 맞아야 돼요. 5등급도 맞아야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 갭이 너무 큰 겁니다. 중학교 이 학교 시험이라는 게 지역마다 레벨 차이가 너무 심하거든요. 뭐 안 믿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대치동에 있는 중3 그 시험 문제와 지방 소도시에 있는 중학교 시험 문제는 초등학교랑 거의 대학교 수준의 차이입니다. 굳이 비교하면. 아,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이 수준 자체가. 우리는 시골 아닌데요. 그래서 서울인데요. 우리는. 대치동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교육특구인 중계동 다니는데요. 자, 거기도 차이가 꽤 납니다. 아 대치동과. 예. 그러면 어렸을 때는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 가서 경쟁을 좀 시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맞나요?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쓰던 방식이죠. 학군지로 가서 거기서 경쟁시켜보고. 어떻게든 지지고 볶고해서 꼴찌를 하더라도 어. 최종적으로는 좀 나으니까. 예전에는 대입이 수능, 학력고사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고 지금은 운영은? 대입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수능도 있고 교과전형이라는 게 비율이 제일 높거든요. 이 예. 교과전형은 뭐냐면 내신 성적으로 가는 거예요. 전국 지표는 필요 없어요. 너가 다니는 학교에서 잘하면 서울대도 가고 다 보내줄게. 이런 방식도 있으니까 예전과 같이 무조건 학군지로 가 이거는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고민이 많으신 거예요. 선택권이 많다 보니까 예. 내 아이에게 적합한 게 뭘지 그렇죠. 그걸 놓고 고민하시는군요.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진학했어. 고1 때 학부모님들이 너무 기대를 하는 부분 뭐가 있을까요? 고1 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적이 상대평가니까. 그리고 전국 석자가 막막 나오죠. 그렇죠. 전국 석차도 충격이지만 일단은 당장 치는 중간 기말 1학기 성적을 보면 충격을 받거든요. 내신이 이게 A, B, C가 찍히는 게 아니라 등급이 찍히잖아요. 이게 뭐 소고기 같이 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이 찍혀요. 1, 2등급만 좋다고 알고 계셨잖아요. 알고 있죠. 그리고 예, 예. 당연히 그래도 1등급이 한두 개 나오지 않을까 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4등급이 찍히고 5등급이 찍혀요. 그러면 학생도 충격이고 부모님도 충격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 상황에서 가장 많이 기대를 하시는 게 성적이 오르겠지. 왜냐하면 이건 아닐 거야. 그렇죠. 이거 정도는 아닐 거야. 이제 얘가 고등학교 처음 시험이니까 적응 기간이겠지. 그리고 이제 주변에 뭐 올랐다는 학생도 막 얘기도 막 듣고 그렇죠, 하셨으니까 그렇죠. 일단 실제 통계적으로 보면 1학년 2학기 때 성적이 대부분 나머지 성적과 비슷합니다. 그럼 선생님 1학년 1학기랑 2학기는 또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가장 많은 평균 수치는 1학년 1학기 성적이랑 나머지랑 비슷해요. 진짜로 얘가 적응의 문제였거나 아니면 좀 아팠거나 아니면 원래 영향이 있는 학생이었다면 1학년 2학기 때부터 반전을 시작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성적이 오른 학생들은 1학년 2학기 때부터 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비슷하게 가요. 그럼 고입 전에 어느 정도 다져놓고 가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모르시는 게 교육특구라고 부르는 대치동에 있는 학생들은 흔히 말하는 이제 선행학습. 저는 이제 선행학습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습이잖아요. 이 선행학습 자체가 워낙 정교하게 꼼꼼하게 돼 있어요. 아주. 굳이 교육특구가 아닌 쪽에 이제 학생들 부모님들은 중학교 3학년 때 일단 예습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정말 최소한의 수준 정도만 하고 있어요. 그 지역에서 그런 학생들끼리 가는 학교라면 상관없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전국 지표인 모의고사 성적이나 지방에 있는 지역에 있다가 뭐 전사고를 간다, 특목 자사고를 간다 그러면 선행이 안 돼 있으면 환이 떨어집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다가 특목 자사고에 가면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4등급, 5등급 받는 친구들 너무 많잖아요. 전라북도에 있는 모 도시였는데 거기 이제 중학생 중에 그 시에서 뭐 10년 만에 천재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었구나. 어마어마하게 똘똘한 친구가 있었고 예. 그쪽 그 교육청에서의 목적은 얘를 다른 지역으로 가지 말고 이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을 좀 하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만난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아이의 목표는 명확했어요. 이제 자기는 상상고를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너가 만약에 가서 그 정도의 독한 마음과 각오를 하고 하면 모르겠는데 네가 여기 남아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으니까 다시 생각했는데 결국 갔거든요. 아 갔어요? 갔는데 이제 중간도 못 해가지고 멘탈이 그렇구나. 거의 막 나갔어요. 아 저는 그런 친구들 굉장히 많이 네. 봤거든요. 외고 자사고 예전엔 경쟁률 굉장히 치열했잖아요. 네네. 요즘에는 들어가기가 예전보다는 훨씬 수월해졌는데 거기 떨어진 친구들이 다시 회복 안 되는 친구들 너무 많더라고. 청소년기이다 보니까 심리적인 부분에서 큰 위기를 느껴가지고 다시 회복되기가 어려운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제 현실을 딱 맞닥뜨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는 내성이 부족한데 이제 강남쪽 학생들은 상상고를 가서 중간을 해도 뭐 그러려니 해요. 이런 네. 어떤 내성이 있는데 이제 예. 그렇지 않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봤죠. 아예 영향이 없는데 특목 자사고를 가서 이제 꼴찌하는 경우도 있어요. 얘는 딱 봐도 과학고나 예. 외고를 가면 안 되는 역량이 예. 있는 학생인데 부모님의 욕심이든 아니면 학원 원장님의 욕심이든 보냈다가 거의 최하위권을 하는 거예요.
과학고나 영재학교 등등에서 소위 너무 유명한 학교에 갔다가 그 정도의 성적을 받으면 대학 갈 때 굉장히 불리하죠. 굉장히 불리합니다. 이제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제가 과학고에서 대학 진학의 어떤 최종 이 마지노선을 100명이라고 기준으로 치면 70등 항상 잡거든요. 70등까지가 예. 잘 가요. 예, 그 과학고나 이제 특목자사고는 내신 점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몇 프로 안에 드느냐. 마지노선이 70%니까 70%는 건 뭐냐면 70% 이상인데 연고대 가면 그게 아니라 그래도 서울에 있는 들어본 대학을 갈 수 있는 그 수준이 정도예요? 70%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과학고를 갔는데 외고를 갔는데 70%가 넘으면 대입에서 이제 낭인이 되는 거예요. 70%가 넘어가서 네. 80등, 90등이래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예전 과학고 외고 생각하면 그런 아이들도 연고대를 갑니다. 수능 쳐서. 제가 봤을 때 과고 외고에 가서 70%가 넘으면 원래는 거기 가면 안 되는 역량이라고 전 보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이 수능도 안 나와요. 수능 쳐도 막 5등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능으로도 못 가고 그럼 과학고니까 이제 학종을 써야 되는데 수도권에서 하위권이 받아주는 학교를 또 쓰고 네. 그 이상도 쓰고 자기네들 말로는 낮춰서도 써요. 문제가 낮춰서 쓴다고 하더라도 대학에서 뽑아주냐 이거예요. 그리고 가도 만족 그 못할 것 만족 같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대학교 얘가 왜 여기 있었지? 얘가 우리 학교도 못 올 정도로 수능이 안 나오나? 첫 번째, 그럼 벌써 이제 역량이 의심이 들죠. 두 번째, 얘를 뽑아준다고 해서 얘가 여기 계속 다닐까? 대학 입장에서는. 안 뽑는 거예요. 이제 아 이거를. 그렇구나. 너무 낮게 써도 특목 자사고 학생들은 써야 되는 적정 구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적정 구간 안에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 내신이 안 되면 완벽하게 난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 그러면 무리해서 갈 곳은 아니다. 그렇죠. 무리해서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많습니다. 방법이 많다. 특목 자사고를 막 떨어졌다고 완전 막 좌절한 애들 많거든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고1을 패스해서 고2로 갔었을 때 학부모님들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 고2 때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은 모의고사 성적이랑 내신 성적의 괴리로 오는 착각이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내신 성적보다는 모의고사 성적이 좋아요. 그래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조금씩 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상이다라고 표현하지 모의고사 역량이 뛰어나다라고 평가는 안 하거든요. 왜 더 잘 나올까요? 재수생이 끼어들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렇죠. 이제 지표 자체가 예. 실질적인 지표가 많이 없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의 모의고사는 전국이 다 치지도 않아요. 진지하게 보는 애들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사실상. 그래서 내가 내신은 3등급인데 네. 모의고사는 막 2등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당연히 생각하는 게 나는 수능형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신은 4등급, 5등급인데 모의고사는 3등급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수능하면 야 그래도 1등급은 안 오르겠어? 계산하시잖아요. 계산기 두드리잖아요. 그럼요. 오케이. 얘는 너는 수능파야. 이 생각을 부모님들도 하시고 학생도 합니다. 근데 왜 이게 잘못된 기대인가요? 그 성적이 아니에요. 수능은 전국의 모든 재학생들이 보고요. 첫 번째 재수생도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각성된 상태로 보는 시험이에요. 제대로 맘 잡고 제대로 보는 맘 거죠. 잡고 보는 예, 시험이기 예.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선행학습이 효과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이 수능 시험이에요. 실제로 내신 4등급, 모의고사 3등급 때 애들이 실제로 수능 치면 또 4등급 때 내신을 비슷해져요. 아 그러면 그 모의고사가 어느 정도 나왔다고 과잉 해석을 하면 안 되네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과잉 해석을 할 수밖에 예, 예. 없어요. 왜냐하면 2학년 때 기준으로는 내신은 이미 3학기는 끝났은 거니까 다 끝났잖아요. 손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단 남은 지표는 모의고사인데 이거는 좀 나아 보이니까 착각이라기보다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럼 그 기간에 과잉 해석하지 않고 내신에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요? 자, 그래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이게 좀 아주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지금 남은 시간에 차라리 내신을 그래도 2학기 올려서 나중에 대학 기대치가 높은지 수능에 올인해서 그거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지를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야 되고 주변 환경도 고려하셔야 예. 되고 그리고 가능한지도 고려하셔야 되는 게 선생님 저 지금부터 고등학교 2학년 2학기인데 저 수능할게요. 이게 말은 쉬운데 안 돼요. 그게. 마지막 고3 때는 어떤 부분에서 오해나 고3 때는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착각들이 있어요. 이제 고3 때 하는 착각은 대부분 이제 대학에 대한 착각인 것 같아요. 대학 연고대 하잖아요. 예. 맨날 연고대 서영고 하니까 연세대 고려대가 실제로 뭐 물론 어려운 건 아는데 그래도 진학할 수 있는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고3 때 내신이 한 1등급 중반, 중후반 정도 되면 당연히 연고대를 꿈꿉니다. 근데 대부분 못 가거든요. 근데 그래도 우리 아이가 1등급 되고 1등급 중반이면 전교에서 한 5등 이내 들 거예요.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예. 못해도 10등 이내 들거든요. 예. 그럼 그냥 연고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그런데 그게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또 예를 들어서 2등급 때 한 후반 정도 되면 정교 석차를 어느 정도 전교 될까요? 석차로 치면 뭐 50등에서 그래도 100등 반에서 한 2, 사이를 3등 아. 그 상위권이에요. 그렇네요. 상위권입니다. 50에서 100등 사이를 할 텐데 예, 예. 보통. 야 그럼 그래도 건국대 정도는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건국대 정도는 야 이 학교 정도는 그래도 인서울 정도는 이게 다 착각이에요. 아, 그렇게 들어가기가 어렵나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름을 들어본 대학을 간다.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건가요? 현실적인 수치를 좀 제안을 이제 해주신다면요. 뭐
내신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인서울의 기준이 달라야죠. 인서울 야, 어디까지? 인서울이 어디냐? 예를 들어서 성공회대나 서경대도 서울에 있어요. 서울대 있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죠. 지정학적으로 서울에 있으니까 전 당연히 인서울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좀 광의적으로 가천대도 전 지방 출신이니까 다 서울이거든요. 네. 거기도 서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근데 수원도 서울이고 예. 분당도 서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다 일산도 서울이고 지방 분들은 원래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아이들은 인서울의 기준이 뭐야? 딱 중앙대까지인데요. 그러니까 상위 15개. 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만 생각해도 이게 좀 달라요. 대부분 입시 업체에서도 보도자료 낼 때 상위 15개를 기준으로 많이 그렇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만 아시는 거야. 그리고 대학도 몰라요, 애들이. 그 상위 15개 정도 대학 말고는 몰라요. 다 다르긴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인서울은 서울여대나 동덕여대나 뭐 이제 광운대나 예. 세종대나 뭐 명지대 정도까지가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납득 합의 볼 가능한?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네, 합의 볼 수 마지노선. 있는 이제 마이너를 생각하는데 여기 대학들도 이제 가려면 내신 성적이 그래도 2등급 중반은 돼야 됩니다. 그럼 반에서는 교과전으로 무조건 가려면 상위권. 네, 상위권이 돼야 되고 모의고사 그러니까 수능으로 가려면 그 이제 100분위 기준으로는 평균적으로는 못해도 85에서 83% 정도 나와야 돼요. 그게 어느 정도인데요? 등급으로 말씀드리면 수능을 쳤을 때 대부분 무조건 3등급 이상은 다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다 3등급이 나와도 못 갈 수도 있어요. 2등급이 한두 개 섞여 있어야 돼요. 아. 예, 그러니까 이 정도는 2, 나와야 3등급은 나와야 된다. 인서울에 그래도 내가 합의 볼 수 있는 대학에 진학이 가능한 수준인 거예요. 이게 대학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높아요. 그러니까 자기 성적과 상관없이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현실을 아직 쓴맛을 못 봐서 그렇죠. 예. 입시를 부딪혀 보지 않았으니까 실제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지 모를 수 있는 게 장고는 없는데 사겠다는 거예요. 자꾸 제가 할 때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삽니까? 예. 카드도 없으시잖아요. 그럼 뭐 예. 재수인가요? 아이들이 재수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부모님들 체크해야 될 것도 많고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입시에 관련돼서는 입시 정보는 카더라가 정말 많아서 네.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야 될 텐데 그러려면 끝으로 지금 흔들리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조언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를 보셔야 돼요. 아이를 직시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얘가 상태가 이런데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윈터스쿨 보내는 게 맞을까요? 선생님 얘가 썸머스쿨을 보내는 게 맞을까요? 그 스쿨을 보내는 것 자체가 맞을까요? 선생님 전학시킬까요? 선생님 자퇴는 어떨까요? 선생님 얘 어떡합니까 선생님? 뭐 오은영 박사님 한번 만나봐야 될까요? 뭐 그러니까 막 계속 물어보세요. 얘한테 물어보세요. 얘는 윈터스쿨이고 뭐고 갈 생각이 없는데 갈 생각이 없는 애를 윈터스쿨을 보내봤자 거기서 뭐 하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현실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성적이 안 좋은데 서울대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마시고 이 아이의 역량을 명확히 판단하시고 최대한 최대 효율로 돌렸을 때 갈 수 있는 대학들을 찾으시고 그거에 맞춰서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계속 주셔야 돼요. 이거를 하시는 거를 일단은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리고 야 그게 싫으니까 너네 같은 사교육자들한테 맡기는 거 아니냐. 전략을 달라. 예, 일단 그게 먼저 되고 그 다음 하셔야 될 게 2단계지.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데 얘가 공부를 하기 시작할 때쯤 뭔가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네, 오늘 최승혜 소장님의 말씀이 입시 때문에 고민하는 많은 학부모님들께 도움을 주셨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기자 TV